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이호건 작가의 바쁠수록 생각하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자는 책 서문에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생각이다. 그것도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이다. 그래서 삶의 문제는 깊이 있게 통찰했던 인문 대가들, 특히 철학자들의 깊은 생각을 모아 담았다. 그들의 깊은 생각을 빌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방법을 찾고자 했다. 결국 나답게 산다는 것,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지배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책 표지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늘은 이중 쇼펜하우어의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를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 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염세주의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동양 철학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간의 유사성을 말한 철학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그의 사상은 유행하여 이후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 대학교에 입학해서 서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구매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어보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인사 시즌이 돌아온다. 연말 인사 시즌에는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되돌아보고 얼마만큼의 수확이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순히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과를 엄격히 따져서 상보를 묻는 자료로 활용된다. 그래서 연말은 언제나 희비가 교차하는 시기다. 희비는 가정이나 직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는 옆집 철수 아빠는 성과급으로 연봉의 몇 %를 받았네. 앞집 영희 아빠는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했네. 등의 승정보가 어김없이 들려온다. 누군가의 승정보가 어떤 사람에게는 비보다. 이웃의 승정보는 한 해를 무탈하게 하지만 큰 성과 없이 지낸 사람들에게 왠지 모를 죄책감을 가져다 준다. 난 그동안 뭐 했나 하고.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은 직장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한 해 성과나 실적에 따라서 금전적인 면뿐만 아니라 자리까지 달라진다. 성과를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승진이나 임금 인상 등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만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 사람은 소수인 주인공의 들러리로 서서 박수나 쳐주고 약간의 떡고물만 얻어먹을 따름이다. 이쯤이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화려한 불빛의 바깥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둠도 있는 법.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임원 승진이라는 거창한 구호 이면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임원 재임용 포기라는 불편한 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재임용 포기라는 말은 한마디로 나가라는 소리다. 직장은 이렇듯 야박한 곳이다. 한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임원이 된 사람조차 그를 비추던 조명이 꺼지면 공식적인 퇴임의 변조차 하지 못한 채 쓸쓸히 무대를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내리에조차 잊히고 만다. 직장인에게 인사 시즌이란
소수의 행복과 다수의 불행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임원으로 승진한 주인공, 그 소수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다수 사람, 그리고 더는 무대에 설 수 없어 잊혀가는 사람들. 행복해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정확히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시기가 바로 인사 시즌이다. 그래서 인사는 항상 겨울철에 하는지도 모르겠다. 인사 시즌은 언제나 춥고 특별히 예수님의 축복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직장에서 소수가 맛보는 행복감은 대다수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진 승전비이거나 수많은 적군을 살상한 이에게 주어지는 무공훈장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타인의 불행 위에 홀로 세워진 위태롭고 쓸쓸한 행복.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무공훈장을 내리듯이 직장에서 큰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임원이라는 훈장을 내린다.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직장에서 임원이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임원이 되는 것을 하늘에 떠있는 별을 따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힘든 만큼 임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성공의 징표이다. 해마다 인사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임원 인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특히 승진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혹시 이번에는 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초조하게 기다린다. 임원 인사 결과가 궁금한 사람들은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다. 누가 뜨는 별인지 또 누가 지는 별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뜨는 별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축하가 쇄도한다. 하지만 지는 별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어색한 침문만이 흐른다. 그렇다면 뜨는 별, 다시 말해 새로 임원이 된 사람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 축하를 건네는 사람은 모두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축하보다는 오히려 질투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왜 질투를 느낄까?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 나오는 경구가 떠오른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성공은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다. 경험상 타당한 말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성공을 항상 축복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배 아파하기도 한다. 진짜로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가장 배 아파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과 먼 사람이 아니라 사촌, 다시 말해 가까운 사람이 성공했을 때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 성공했다면 특별히 배 아파할 이유가 없다. 보통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질투한다. 타인의 성공을 담담하게 축하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공일수록 더 그렇다. 차라리 잘 모르는 사람의 성공에는 쿨할 수 있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의 성공에는 축하보다 질투의 감정이 앞선다. 가령 직장에서 모 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했다고 해서 사원이나 대리가 배 아파하거나 질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들은 그 임원과 비슷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투는 승진하지 못한 부장들의 몫이다. 질투는 비슷한 처지나 위치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감정이다. 그래서 임원 승진 발표 이후 회사 주변의 술자리는 축하주를 빙자한 위로주가 되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자신의 불행과 연결지을까? 원래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친구의 성공을 자신의 불행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학교 성적이 나쁘더라도 친구의 좋은 성적을 보고 결코 비관하거나 비탄에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가 비탄에 빠진다. 성적이 나쁜 아이는 전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아이의 친구와 비교하는 부모는 불행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는 성적이 나쁨에도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보고 아이가 불행을 느끼지 않는다고 속상해야 한다.
아이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간에게는 현실을 행복하게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이 원래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능력이 대부분 사라지고 만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이다. 어른들은 대부분 현실을 불행하게 해석한다. 모든 것을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누군가가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것도 해당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챔피언과만 비교한다. 경제적인 면은 돈 잘 버는 영수 아빠와, 직책은 동기 중에서 가장 승진이 빠른 친구와, 자녀 교육은 가정적인 영희 아빠와 비교한다. 그러니 평균적인 사람들은 항상 비교 열의일 수밖에 없다. 만능 슈퍼맨이 되지 않고서는 좀처럼 불행을 피하기가 어렵다.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은 삶의 기준에 타인의 시선이 자리한다는 의미다. 즉,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타인의 시선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웬만큼 하더라도 비교 대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순간 낙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면 된다. 아니,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 자연히 비교되는데 어떻게 비교하지 말란 말이지?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맞다. 비교하지 말라고 해서 비교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에피텍토스는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쇼펜하우어도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를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 라고 주장했다. 철학자들은 다들 남들이 보는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말라고 가르친다. 타인의 머리에는 나의 행복이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행복을 발견하라. 타인과 비교하는 한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날아오지 않는 법이다. 밖으로 나가는 문의 손잡이가 언제나 안에 있듯이 행복으로 향하는 문의 손잡이도 언제나 자신 안에 있다.